임대인 쪽, 그러니까 뭐 임대인 본인이든 딸이든 아니면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든 그분이 뭐 부도덕하고 잘못되고 뭐 이건 분명한 거고요. 그 문제는 이제 뭐 이게 중개업자 쪽도 한번 그 저기 시시비비를 좀 가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갑자기 좀 지금도 영업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불시에 좀 찾아가세요. 이게 이제 전화로 이야기하고 하면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불시에 찾아가서 조금 그 조용하게 바로 그 갑자기 물어보면서 녹음을 좀 따는 걸로 그렇게 한번 그 알아보세요. 그게 지금 의뢰인이 지금 이제 사건을 아유 내가 이거 속아서 도저히 집집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보증금 받고 빨리 하시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뭐 요런 정도인지 아니면은 그 정신적인 위자료도 좀 받고 싶다. 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불과 이제 우리 임대차 계약하기 3개월 전이잖아요. 짐작이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 3개월 전에 이런 지경이 된 집을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임대할 정도의 그러니까 임대할 정도의 양식 수준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도덕한 분이란 말이에요. 느낌이.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사건 이런 걸 이야기 안 해줬습니까? 나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뭐 대수냐? 나이 든 사람, 자살할 수도 있지. 그리고 싹 치워서 뭐, 모르고 지내면, 뭐, 문제 없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꼭 이게 뭔가, 전 집중해서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소송하는 게 돈이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신경도 쓰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송을 안 하고, 어, 순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중개업자가 조금 그 자기 책임 하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중개업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양심적으로 자기가 그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이렇게 설레발 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까처럼 이게 자기도 알고 계약을 했다. 이 집에 문제를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약점이 연애한테 잡히게 되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해줘요. 더. 왜냐면 그거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되고 뭔가 법적인 분쟁으로 가고 했을 때는 자기도 불똥이 튄단 말이에요. 그죠? 전문가답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알고 그랬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답지 못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그 구청 같은 데 징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손해배상 부분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자기도 이제 생기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 서가지고 임대인을 쪼우는 겁니다. 임대인은 되게 부도덕한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도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순서가 이제 임대인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중개업자부터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좀 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중개업자가 알고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중개업자도 몰랐는지 하는 부분을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인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임대인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도 중개업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중개업자는 몰랐다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임대인은 자기가 몰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영감이 거기서 죽은 거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한테 녹음 따고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 이야기해서 그거를 뭐 이제 보증금 반환만 받고 갈 건지 아니면 뭐 소정의 뭐 위자료 같은 것도 좀 요구하실 건지 그런 거는 이제 이야기하면 되죠, 이제.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부동산 거래하는 부동산에 이제 뭐 임대차를 하든 매매를 하든 요 자살이 있었던 사건들을 칼럼으로 몇 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칼럼 쓰면서 칼럼 못 보셨어요, 혹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럼에는 이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은 이게 그 자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니다, 알려줘야 된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자살이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21년도 12월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데 한 5년 전에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그걸 알려줄 의무가 있느냐? 좀 애매해지죠, 그죠? 왠지 조금 시간이 너무 지났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3개월 전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런 지경의 자살 정도면은 당연히 알려주는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요, 임대인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지금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이런 수준 보세요. 하는 게. 그러니까 벽지 지금 뭐 피 흘린 그 도배 밑에 바닥 장판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해줬다고요. 그 닦아만 놓고 쓰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공분을 사야 됩니다, 좀. 그러니까 그 언론에도 좀 알리고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언론에 그냥 뭐 바로 알리기 전에 좀 자초지종은 좀 알고 알려야 되잖아요. 중개업자도 좀 녹음도 받고 또 임대인한테도 물어봐서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녹음을 좀 따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대처하는 거,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 보상도 넉넉하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게 공익 차원에서라 그러면은 알려야 돼요, 사실은. 널리. 널리 알려야 됩니다. 당장 나가는 건 이사 가면 되죠, 뭐. 근데 보증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건 보증보험에서 물론 이제 어쨌든 뭐 임대인을 통해서 보증금 받아 나가든 아니면 보증보험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든 간에 그거는 그 순서는 일단 지금 제가 중개업자 녹음하고 임대인 녹음하고 하는 그런 확인 절차는 제가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만약에 보증보험에다가 내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돈 돌려줘, 그 보증보험에서 내줘. 라고 만약에 이제 했을 때 보증보험이 응할지 안 응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도 해지 사유가 된다라고 딱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게 전형적인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도 이게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저기 고민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좀 밟아보시고, 만약에 이제 순서가 이제 어쨌든 녹음, 양쪽 다 녹음 따고,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 이야기해서 그 보증금이 원만하게 반환되면은 끝나는 거지만,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은 보증보험 이야기를 하고, 보증보험도 머뭇거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증보험을 움직이는 것은 또 언론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보증금을 움직이려 그러면은 여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보도가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 보증금도 해결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절차를 밟으셔야지 뭐. 민사재판으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진해서 반환이 안 돼가지고 민사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뭐랄까요. 고된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